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부정선거 척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정말 최강의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이 드디어 공개가 됐구나. 그래서 오늘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반론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첫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네수엘라에서 뻗어져 나온 그 부정선거 괴물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는데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부정선거만 잡는 것이 아니고 USAID가 이 일론 머스크가 없앤 그 이상한 그 좌파 조직, 거기에 인도 선거에도 개입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달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도 부정선거 카르텔 조력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USAID가 인도에도 개입을 했다라고 트럼프가 인정했다라면은 USAID와 A웹이 합작을 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미국이 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나 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정세의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라 로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방송 기자, 이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힘을 부정선거 척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척결에 올인하자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문제가 되는 시민권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세이브 액트가 필요하다.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이 시민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막장주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이런 데에 더 이상 냅두면 안 된다. 그러면 뉴욕이건 나발이건 이제는 스윙 스테이트건 나발이건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투표하게 돼 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이브 액트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 배경을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고의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근에 직보를 올려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시작됐다라는 디테일한 얘기가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싹 다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쭉 봅시다. 데이트라인을 보시면은 2025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총리와 기자회견을 할 때에 어떤 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때 한창 전 세계의 좌파 조직과 미국 내 좌파 조직을 금전 지원하는 미국의 원조 개발처가 있어요. USAID라고.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막 없애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 2월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는데 USAID가 외국 선거에도 개입한다고 보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USAID가 인도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USAID랑 A웹이 합작을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2014년부터 전 세계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출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림을 미국이 파악하고 있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2025년 4월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치 발표회를 통해서 정부 혈청 바이든 기간 내에 무자격 투표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그 임기 내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등록증을 시민권이 없는 인간들한테로 수백만 개를 발급을 했는데 여러 주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몇 개의 주만 조사했는데도 수천 개의 무자격 투표 숫자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2024년 대선에도 시민권 없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걸 밝혀낸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에 2025년 5월에 필리핀에서 한국의 그 전자투개표기 회사인 미르 시스템즈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필리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도입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미르 시스템즈를 수사하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25년 8월 16일에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10월 10일에 베네수엘라의 이 야당 지도자 마리아 꼬리나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싸우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우연치고는 이게 타임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9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서 항공모함에 갑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캐시 파텔 앞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CIA의 베네수엘라의 비밀 작전을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17일에
백악관의 스탑 더 스틸 변호사로 유명한 컬트 올센을 고용해가지고 부정선거 수사에 막바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초에 캐시 파텔 국장이 아시아 방문을 합니다.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고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SNS를 올리면서 약속할게요. 아무리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허브 같은 곳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인간은 또 남아공 가가지고 갑자기 전자투표하래요. 전자투표 문제 없다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지금 해외 교민들한테. 이게 우연치고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우방국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이재명이는 전 세계 반대편에 가가지고 전자투표하라고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설해 드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백악관한테 직보를 내서 오랫동안의 전 CIA 요원들이 오랫동안 부정선거 카르텔을 조사해서 직보를 올린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공중 타격이 가능